네, 코스피가 1960선은 물론이고 1950선까지 이탈이 됐습니다. 지금은 1942포인트까지 밀렸고요. 2%까지 낙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납니다. 오전에만 유가증권 시장 2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4,300계약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10일까지 전원 철수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발 리스크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무서운데요. 오늘 수급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대부 리스크가 확대가 된 부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악재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추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된다면 지수가 2% 이상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다 출회가 되고 있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방어 역할을 아직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현재는 프로그램 매도 규모는 사실 미미합니다만은 시장에서 비차익 매도가 310억 정도이고 차익 매도가 31억 정도이기 때문에 비차익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더 확대되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우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장중 저점을 깨고 있고 오후장에도 또 얼마의 매물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은 거의 전 업종을 팔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은 이제 증권 업종 한 25호 정도 유입이 되는 걸 제외하고는 전 섹터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한 매도가 가장 크게 추세가 되고 있고 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업종까지도 매도세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 장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세 방어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전기전자와 그리고 유통 이런 쪽에서도 역시 매수를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 제한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매도를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증권과 건설, 금융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규모는 상당히 작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서 외국인 역할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 리콜 사태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현대기아차 담고 있지만 역부족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리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제조업을 계속해서 부양하는 미국의 정책에 맞춰서 국내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 이런 자동차 섹터들에 대해서 좀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리콜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만은 현대차가 앞전에 연비 문제에 이어서 리콜 문제까지 됐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또 눈에 띄는 쪽이 매수 규모가 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STX 그룹주들 이 충격이 나온 뒤에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STX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회작이라는 부분이 진행되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STX 그룹, 이 조선 업종이라든지 해운 업종의 이 불황이라는 부분이 결국 STX 그룹에 대한 유동성 문제를 불러일으킨 케이스죠. 근데 조금은 길게 보자면은 해외 경기가 이제 꺾이는 구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고점이 경기가 이제 상승세에서 꺾이는 구간에서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유동성 문제라면 굉장히 심각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G2 국가들이 어느 정도 경기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이제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은 오히려 업황이 개선이 되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채권단의 자유회작이라는 부분이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케이스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구간대를 저가 매수로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의 키를 쥐고 있는 키매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 잡으셨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외국인이 확실한 키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된 부분,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확대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환율까지도 상당히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에 대한 환차손까지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차손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대되었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라는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높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은 펀더멘탈적인 저탄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모멘텀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 더욱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수급 관심주로서는 두산중공업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요 근래 들어서 꾸준히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도 역시나 좀 전까지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증시 자체가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락을 조금해서 약보합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가격이 44,100원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100원이라는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로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를 43,000원 잡아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손절을 가지고 지금은 매수 진입이 좋은 권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5,000원 정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좋은 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전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수급 관심주인데요. 매수가는 44,600원, 목표가 55,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수급 나우였습니다.